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이 가장 가까워진 바로 그 시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감사 스마일도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이 새벽과 아침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감스님들도 항상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신성철님 유튜브에 항상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갖다 좀 이야기 드리는데,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보니까 미국에서 상호 관세를 25%를 우리나라에 매겼더라고요. 일본 24%, 베트남은 40%가 넘고 중국도 34%인가 아무튼 이렇게 높게 관세를 갖다 부과를 했는데, 신성철님의 인사이트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 강의하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한 번 하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말을 10번을 해도 결국 기억하는 건 듣고 싶은 말 한 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는 앞으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관세 등 마찰이 심해지면 다들 공급자 물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게 되고, 즉 공급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인과관계가 형성된다고 말을 하겠죠. 핵심은 이곳에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 말했듯이 저는 관세가 금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공급자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공급자의 비용이 증가되면 공급자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공급자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관세율을 갖다가 지금 미국에서 부여를 하게 되면 또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에게 또 불리기도 된다. 또 이제 이 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소비자 물가도 상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성철님의 이 인사이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GTX-A 2030년에 완성된다. 물론 2030년이 뭐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가서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고 앞당겨지기는 착륙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2030년 완성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운정중앙역에서 이 동탄역 사이에 역세권 GTX-A를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를 지금 아무도 관심 받지 않을 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내년에 26년에 삼성역 무정차를 갖다가 통과하게 되면 이 서북부 부동산은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요. 2028년에 완전 개통되기보다는 저는 27년에 임시 개통을 반드시 하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히려 동탄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수서에서 이제 삼성역을 갖다 접근하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수서 역세권을 갖다 또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창릉역 주변, 대곡역 주변, 킨텍스 운정중앙역 주변으로도 지금 관심 갖지 않을 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지금 연신내역 GTX-A 개통을 하고 난 뒤에 불광 5구역하고 가련 1구역이 상당히 지금 조합원 물건도 지금 귀해졌고 프리미엄도 많이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GTX-A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 놓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GTX-A의 파급 효과가 앞으로 더 클 거라는 이야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 세계 상위 1%의 인내력인 장동민 씨를 보면서 감사 스마일도 인내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꾸준함으로 한번 감스님들께 앞으로도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을 갖다가 들여다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데 참 대단한 분이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용기, 신의, 인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간직할 거고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꾸준함으로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제가 수액 등산 뉴타운에 다녀왔습니다. 간만에 이승민 대표님하고 거의 수액 등산 뉴타운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1시간 정도 했고, 제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하남교산 A2 블록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오늘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하남교산 A2 블록 분양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이걸 들고 가야 되느냐, 본청약을 해야 되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 영상 끝까지 시청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간만에 정말 1시간 20분 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신기한 거는 이승민 대표랑 방송을 할 때가 참 편합니다. 제가 약간 그 감자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가 섭외가 안 돼가지고 좌절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짠 하고 활성같이 나타났던 이승민 대표하고 23년 10월부터 수액등산도타운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고 가장 많이 이승민 대표랑 그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빨리 몸 건강해서 5월달에 100비를 희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좋아요, 구독 왜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또 저희 어머님은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하지 말아라. 원하는 사람들만 하게 해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제 영상이 좋아요가 많이 달렸으면 좋겠다는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의 4달 첫 본청약 3월 31일 기사다 보니까 4월 달에 이제 드디어 본청약이 열렸고요. 31일 날 오후 시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A2 블록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로 해서 1115가구 51, 55, 58, 59 타입으로 4개의 타입으로 지금 나올 거고요. 59 타입이 주력인데 723세대로 가장 많이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 분양은 249세대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접수를 할 예정인데 보시는 것처럼 투시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2021년 사전청약 당시보다 약 17% 올랐는데 제가 이따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분양가는 뭐 6억이 넘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도금, 그다음에 확장비, 그다음에 옵션 사항 다 따져보니까 6억은 넘어갈 것 같고 여기 10개 동을 해가지고 지하 2층부터 최고 29층으로 해서 10개 동 1115세대로 지금 들어갈 건데요. 분양가는 어떤 분들 이야기로는 어제 창릉의 A4라든지 창릉에 당첨되신 분들은 너무 분양가가 싸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에 또 걸렸고 여기는 또 실거주 의무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남 교산 신도시도 첫 번째 시범단지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또 띈 모습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요. 분양가만 지금 5구 타입이 이제 한 5억 7천 전후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확장비, 이자 후불제 옵션 들어가게 되면 6억 중반에서 7억까지도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론 여기 하남교산 A2 블록 사전청약 당첨돼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께는 좀 속상하실 일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꼭 본청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참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사전청약 당첨자하고 본청약을 갖다가 이제 일반 분양 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특별공급이라든지 일반 공급 하시는 분들하고 일단 계약금부터 중도금이 일정이 다르게 계약금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5% 그다음에 일반 분양 당첨자들은 10%로 해가지고 이것도 조금 많이 차별화를 뒀는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사전청약을 갖다가 해가지고 또 이탈을 갖다 막기 위해서 그리고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금 4년을 기다렸는데 다시 29년도 3월에 지금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어드밴티지, 약간의 당근을 갖다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일반 청약이 200 한 몇 세대가 지금 나올 계획이 있는데 249세대가 나올 계획이 있는데 사전청약 포기 물량이 정말 적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청약 당첨을 해가지고 4년 동안 기다렸는데 제가 그래서 아침에
와서 이거를 입주자 모집공고를 쭉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창능하고 계양은 사전체계하고 그다음에 본체계약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차별을 갖다 두지 않고 일관적으로 분양가는 갖고 계약금 10%랑 중도금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20, 20으로 했는데 지금 하남교산 A2블럭은 다르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공업체는 대우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뭐 계룡건설이라든지 동부건설, 흥한주택 종합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일정을 좀 살펴드리면 사전체계 당첨자는 보니까 모델하우스를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관람을 갖다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하남시 망월동에 941-1번지로 지금 계획을 갖다 지금 하고 있고, 일반 관람은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지금 여기에 지금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꼭 가서 영상에 좀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보시는 것처럼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되어 있는데, 신생아가 조금 더 세대수가 좀 증가했고, 그리고 일반 공급에는 원래 신생아 우선 공급이 없었는데 이 신생아 우선 공급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신생아를 지금 가지신 부모님들, 그 다음에 세대에는 좀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그리고 전매 제한은 3년으로 지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창릉하고 좀 다르게 거주 의무까지 있습니다. 창릉의 천마을은 거주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매 제한 포함해가지고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로 두려고 하시는 분들은 3년 이후에 아마 이제 전세로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월세 임대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주자 모집 공고는 3월 31일 날 오후 시간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전체계 당첨자는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차격 접수를 하고요. 일반 공급은 5월 8일 날, 그 다음에 5월 9일 날까지 이렇게 하고, 당첨자 발표는 5월 23일 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입주자 모집 공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꼭 2번, 3번 읽어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사전체계 당첨자가 866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242, 2세대가 51, 55 타입, 그 다음에 55, 58이 적어요. 그리고 주력인 59 타입이 이제 59 타입이 59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 공급 세대수를 보면 신생아가 50세대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이 63세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입주 예정 시기가 2029년, 제가 3월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6월입니다. 그러면 25, 26, 27, 28, 29 거의 4년 한 2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망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그래도 꼭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핵심인데, 사전체계 당첨자 대상 분양가격을 보면 여기에 계약금이 5%, 그 다음에 중도금이 30%, 그 다음에 잔금이 65%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10, 40, 50이었는데 창릉 천마을 같은 경우는 하남교사는 5, 30, 65다 보니까 사전체계 당첨 대상자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같은 경우는 25% 이탈했다고 하면 하남교사는 저는 한 5%에서 10% 이내, 5% 이내도 이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 분양이라든지 특별 공급을 갖다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당첨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 당첨자는 10, 60, 3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약금도 10%를 준비해야 되고 중도금도 60%를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 당첨자하고 확실히 사전체계 당첨자하고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체계 당첨자들이 이탈을 갖다가 적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아마 이제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체계 당첨자들 중에서 정액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물량은 지난번에 창릉처럼 일반 분양으로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계약금부터 중도금이 35%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사전체계 당첨자들이 그러니까 계약금 포함해가지고 중도금 35%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로 이제 자금을 준비 안 해도 되고, 계약금 5%만 있으면 계약을 해도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전체계 당첨자 이탈률이 적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갖다 이걸 다 이야기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지난번에 창능이라든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공공분양을 갖다 준비한다.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산청약 당첨자하고 일반 청약 당첨자가 좀 분리되어 있고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옵션 사항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까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6억 5천에 7억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분양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하남 교산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로또일까 계륵일까,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앞으로 내년에 하남 교산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하남 교산 A2블록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뭐 GTX-D가 들어오기 전에 지하철 5호선으로 해서 도보 역세권 10분 내로 다닐 수가 있고, 하남 시청 주변으로 해가지고 하남 생활권을 갖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무조건 하남시에 거주하신 분들은 무조건 청약하셔야 되고, 특히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륵이 아니라 로또라는 말씀 드리고, 입주할 때쯤 되게 되면 저는 주변 시세를 보다 보니까 최소 지금 5억대 후반에서 뭐 6억에서 7억 사이에 분양가로 해갖고 2029년 된다고 하면 최소 저는 10억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또 대우건설에 또 푸르지오라는 또 브랜드로 들어가고, 일단 제가 푸르지오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일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아직 평면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견본주택도 이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 준비하기 전에 견본주택 관람 일정이라든지 분양 일정, 유사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청약 안내랑 단지 배치도 하고 동호수 배치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세부 그런 타입별로 해가지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동호수 배치도 29층까지 되어 있는데 201, 202, 203동 같은 경우는 21층, 19층, 18층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그리고 5구 타입을 해가지고 1115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지 환경도 상당히 좋고, 서울 생활권이다 보니까 하남 교산은 거의, 그리고 강동 생활권이고 그리고 잠실 생활권이다 보니까 교산 신도시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첫 번째 브랜드 주거 공간인 하남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뭐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본 것처럼 사전 청약 당첨자들 이탈하지 말라고, 물론 29년 6월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꼭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특히 또 창능에 당첨되신 분들이 뭐 하남 교산이 분양가가 생각보다 싸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있지만, 여기는 또 거주 의무 기간이 3년 있기 때문에, 창능은 거주 의무 기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창능도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남 교산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세부적으로 이제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참 어떤 분들이 창능이 더 좋아요, 하남이 더 좋아요 막 이야기 하는데, 제가 창능이 GTX-A가 이제 개통이 되면 창능역은 GTX-A 타고 삼성역까지 15분입니다. 그리고 28년에 이제 삼성역이 이제 개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27년에 만약 개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하남과 좀 다른 상황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GTX-A만 타고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남 교산 신도시와 창릉 신도시가 쌍두마차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또 올해 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북에 또 상암 DMC 재창소까지 또 불광역 혁신파크까지 여기에 다 일자리가 다 들어오고 마곡도 창릉과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물론 뭐 강동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강남에 이런 생활권에 있는 하남 교산 신도시도 물론 좋아 보이지만 창릉과 창릉 신도시도 제 눈에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남 교산에 내가 잠실 쪽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나는 강남 생활권에서 생활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남 교산 A2블럭,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꼭 청약에 꼭 도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소식 나오게 되면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마 여기가 4월 중순쯤에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모델하우스 오픈하게 되면 감사 스마일이 꼭 현장에 가서 제가 영상도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인데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